한국금시세 2015년 11월 17일 시장 배경 분석 2015년 11월 17일 한국금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조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제금 가격이 달러 강세와 미연준 페드의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에 압박을 받으면서 하락세를 보였고, 이는 원화 기준 금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2015년 11월 17일 기준 한국 금 가격은 1온스당 약 251, 702원, 1g 기준 약 243원 수준으로 집계되며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같은 달 16일의 금 가격은 약 267, 465원으로 하루 사이 대략 15, 700원가량 하락한 셈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미 달러화 지수가 강세를 보이던 시기와 맞물려 나타난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당시 한국 내 금 수요는 꾸준했지만 위험 회피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시점은 아니었으며 원 달러 환율 역시 안정적으로 움직여 국내 금 가격이 급등할 여건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2013, 2015년 글로벌 금 가격이 중기 하락 사이클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금 가격 역시 동일한 흐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 11월은 금리 인상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던 시기라 국제 금 가격이 100달러대 초반에서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었고, 이는 한국 시장에서도 약세 압력으로 직결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2015년 11월 17일 한국 금 시장은 단기 약세, 더하기 중기 조정, 더하기 환율 안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방향성보다는 완만한 하향 시그널이 강화되던 시점이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조심스러운 접근과 추세 확인이 필요한 구간임을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 당시 금 가격에 영향을 준 핵심 요인 분석. 2015년 11월 17일 전후 한국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단연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였습니다. 당시 시장은 2015년 12월 첫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고, 실제로 2006년 이후 약 9년 만에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국제 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금의 보유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금 가격에는 전형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2015년 11월 중순 달러 인덱스는 99포인트 전후까지 오르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 이는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주어 원화 기준 금 가격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당시 온스당 금 가격이 약 1.80, 1.90달러에서 움직였고, 이는 같은 날 한국 금 가격 1온스당 251, 702원이라는 수치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 등 거시 리스크가 존재했지만, 이들 요인이 금을 강하게 끌어올릴 만큼의 위험 회피 수요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은 주식, 채권 등 다른 자산으로 자금 이동을 시도하거나 관망하는 모습이 강했습니다. 한국 내 수요 측면에서도 2015년은 가계 실질 소득이 정체된 구간이었기 때문에 실물금 매수세가 크게 확대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국내 금소매 시장에서도 순매수세보다 관망 심리가 우세했고, 한국거래소, 금시장 거래량도 그 시기에 뚜렷한 증가 패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달러 강세, 금리 인상, 기대 퍼스, 실물 수요 부진이라는 3중 요인이 결합해 금 가격의 탄력을 제한하고 약세 흐름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은 11월 17일뿐 아니라 그 전후 한 달 내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기술적으로도 금 가격이 중기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핵심 배경이 되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본 단기 흐름 및 지지 저항 분석. 2015년 11월 17일 당시 한국 금 가격은 단기 기술적 흐름에서도 약세 신호가 매우 뚜렷했습니다. 우선 가격 자체만 놓고 보면 11월 13일 약 268, 520원, 온스 수준에서 17일 251, 702원까지 연속 하락하며 4거래일 연속 음봉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 11선, 이 모두 하락 방향으로 기울며 가격을 압박하던 전형적인 조정 패턴이며,
투자자 심리가 반등보다는 하락 쪽으로 기울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월간 가격 흐름을 기준으로 할 때 11월 내 주요 지지선은 1, 234, 639원, 11월 23일 기록 수준이었고, 이는 시장이 반복적으로 되돌림을 시도했던 구간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이 지지선을 하방 이탈할 경우 다음 하락 목표는 1, 220영원대까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단기 매수 우위가 쉽지 않은 구간이었습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11월 초반 기록된 1, 280영원대가 주요 레벨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이 구간에 접근할 때마다 강한 매도세가 유입되며 상승을 저지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국제금 가격이 온스당 180달러 초반에서 횡보하며 방향성을 확정하지 못하던 흐름은 한국 금 가격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단기 박스권 하단을 중심으로 한 하락 압력 강화가 지속되는 구조였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뚜렷한 매수 기반이 없었다는 점은 기술적으로 약세를 더 굳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KRX 금시장에서도 해당 기간 일평균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이는 대규모 매수세 혹은 추세 전환 신호가 당시에 부재했음을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2015년 11월 17일 기준 한국 금 가격의 기술적 흐름은 하락 추세선 유지, 터악 단기, 지지 테스트, 거래량 약세라는 3가지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단기 반등 가능성보다 추가 조정 위험이 더 높았던 시점이라 판단되는 구간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이후 몇 주간의 중기 시나리오 전망. 2015년 11월 17일을 기준으로 한국 금 가격의 중기 흐름을 전망하면 당시 글로벌 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기술적 흐름을 고려할 때 금 가격은 제한적 반등과 완만한 하락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일정 기간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같은 달 후반부 데이터를 보면 11월 23일 금 가격이 1, 234, 639원, 온스까지 내려가며 주요 지지선을 테스트했고, 이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구간이었습니다. 반면 11월 전체로 보면 1, 240, 0원 초반대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며 금 가격이 극단적인 붕괴 없이 지지를 형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기적으로 금이 1, 240영원, 1, 260영원 범위에서 흔들리며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국제금 가격 역시 당시 온스당 180, 190달러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횡보하고 있었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 급락을 만들 만한 충격 요인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원 달러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국내 금 가격은 반등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금 시장에서는 실물 매수세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릴 강력한 트리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중기 시나리오는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기본 시나리오는 1, 245, 0원, 1, 260, 0원 구간의 박스권 유지. 둘째, 상승 시나리오는 달러 약세 또는 글로벌 리스크 이벤트 발생 시 1, 270영원대 재진입. 셋째, 하락 시나리오는 주요 지지선인 1, 234영원대가 붕괴될 경우 1, 220영원대까지 추가 조정 가능성. 따라서 11월 17일 이후 금 시장은 급등 급락보다는 좁은 범위 내에서의 가격 조정과 단기 방향성 탐색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큰 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과 비교해본 2015년 금 가격의 구조적 의미, 2015년 11월 17일의 한국 금 가격을 현재 금 가격 환경과 비교해보면 당시 시세의 구조적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2015년 하루 평균 금 가격은 1온스당 약 1, 251, 702원, 1g당 약 40, 243원 수준이었는데, 이는 현재 한국 금 가격 2024, 2025년 기준 1g 약 100영원 내외 시세 변동 포함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2015년의 금 가격은 확실한 저평가 구간이었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매수 강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면 당시 가격대는 충분히 상승 잠재력을 가진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당시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상 우려, 달러 강세, 위험자산 선호 확대 등
단기 요인에 집중해 금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시장 역시 동일했으며 당시 국내 실물 금 수요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KRX 금시장 거래량도 현재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즉, 2015년 금 가격의 특징은 단기 비관론이 지나치게 강했고 장기 구조적 상승 요인을 시장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원달러 환율은 비교적 안정된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환율 프리미엄이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도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재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무역구조 재편, 각국의 외환 보유고 다변화로 인해 금의 전략적 매수세가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장기 추세에서 금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5년의 금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되짚어보면 그 시기는 금의 장기 상승 사이클 초기부 근처, 즉 위험은 제한적이고 상승 여력은 매우 큰 구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가격 분석이 단순 데이터 비교가 아니라 향후 금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읽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금 가격 하락을 압박한 리스크 요인 및 시장의 취약성 분석. 2015년 11월 중순 한국 금 가격에 강한 하방 압력을 가했던 요소들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였습니다. 당시 시장은 12월 금리 인상을 70-80% 이상 확신하고 있었고 실제로 12월 16일에 0.25% 금리가 인상되며 9년 만에 긴축 사이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달러 가치를 끌어올려 달러 인덱스를 99포인트 인근까지 밀어올렸고 그 결과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은 자연스럽게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투자 심리의 변화였습니다. 2015년은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던 시기였고 위험자산 선호가 확대되면서 금의 매력도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국제 금 가격 역시 11월 전후로 80달러대 초반에 머물며 지속적인 저항에 막혀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흐름은 한국 금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11월 17일 251, 702원, 온스까지 내려가는 약세 구조를 고착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시장 특유의 실물 수요 부진입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내수 부진이 겹치며 가계 소비 여력이 크게 높지 않은 상태였고 금을 실물로 매수하는 행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KRX 금 시장의 거래량도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작았고 이는 가격이 하락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매수로 반전시키는 힘이 부족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환율 프리미엄을 통한 금 가격 상승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종합하면 2015년 11월 금 가격에 악영향을 준 요인은 달러 강세, 금 약세, 위험자산 선호 확대, 실물 수요 부족, 환율 효과 제한으로 명확히 정리됩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은 서로 맞물리며 금 가격이 반등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고 결국 시장은 11월 후반일 234, 639원까지 지지선을 확인하며 취약성을 드러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015년 금 가격의 상승 하락 중립 시나리오 비교 분석. 2015년 11월 17일 당시 한국 금 시장은 단기 방향성이 모호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분명한 시나리오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기본 시나리오부터 살펴보면 금 가격은 1, 245 영원, 1, 260 영원 범위에서 횡보하는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는 국제 금 가격이 온스 당일 80일 90달러 구간에서 뚜렷한 돌파 없이 머물렀고 11월 23일 기록된 일 234, 639원, 온스가 국내 금 가격의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실물금 매수세가 약했던 점을 고려하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는 어려웠지만 반대로 지지선을 강하게 붕괴할 만한 충격 요인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상승 시나리오를 보면 당시 금 시장의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었지만 존재했습니다. 만약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갑작스러운 리스크 이벤트, 예를 들어 지정학적 충돌, 중국 경기 쇼크 확대, 혹은 유럽 은행권 불안이 발생했을 경우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경우 한국 금 가격은 다시 한번 270영원대를 시도하거나 11월 초반 수준인 280영원대 저항선 근처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당시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확률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였습니다. 반대로 하락 시나리오는 페드 금리 인상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달러 강세가 강화될 때 현실화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1월 17일 251, 702원이라는 가격은 이미 단기 약세 흐름 속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만약 234영원 지지선을 하향 돌파할 경우 다음 목표는 220영원대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심리적 지지선과 기술적 지지선이 겹치는 위치였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무너지면 매도세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지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5년 당시 금시장은 상승 모멘텀 부족, 하락 리스크 존재, 박스권 가능성 가장 높음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였으며 투자자들은 추세 확인 없이 성급하게 방향을 선택하기보다 중립적 태도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2015년 금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및 실전 조언. 2015년 11월 17일 당시 금 가격이 1온스당 251, 702원, 월 후반에는 234, 639원까지 하락한 흐름은 투자자들에게 단기적 불안감을 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명확한 대응 전략을 요구하는 국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지지선 활용 매수 전략입니다. 당시 가장 강한 지지선이었던 234영원대는 시장이 여러 차례 되돌림을 시도했던 핵심 가격대였으며 이 구간을 지지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는 지지선 인근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과도한 레버리지나 단기 트레이딩보다 안정적인 현물 중심 접근이 적절한 구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상단 저항 구간에서의 분할 매도 혹은 위험 관리입니다. 당시 금 가격이 반등해도 270영원, 280영원대가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수익 확정 혹은 보유 비중 축소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페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미 시장을 지배하던 시기였던 만큼 급등 기대에 기댄 투자 방식은 리스크가 매우 컸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 연동 모니터링입니다. 금은 달러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항상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15년 당시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금 가격 상승의 동력은 제한적이었으며 이는 곧 금 가격이 큰 방향성을 만들기 어렵다는 신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금의 구조적 가치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2015년의 금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 증가를 고려하면 장기적 상승 사이클 초입부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는 저점에서의 장기 보유 전략이 훨씬 높은 효율을 갖는 구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5년 당시 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약세였지만 지지선 매수, 저항선 관리, 환율 모니터링, 장기 보유라는 4단계 전략을 지키면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이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봐도 매우 유효한 투자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